지난 나흘 동안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갖고 이번 주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달 말 우리나라 최대 행사인 설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또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또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흘째 100명대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잦아든 건 맞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전 주에 200명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00명대로 된 건 확실한 감소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명이라는 숫자도 이전의 추세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는 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은 지금 현재 검정구 어린이집, 사상과 학원 등의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요. 검정구에서는 원활 한 명이 확진되고 난 뒤에 5명이 추가 확진되고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사상구 학원에서도 수강생 2명, 가족 등 접촉자 2명 등 5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사상구 소재 대학교의 동아리에서도 추가로 확진이 계속돼서 현재 누적 확진자는 23명입니다. 사망자도 안타깝게도 어제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 일반 병상의 가동률은 58.6%이고 중환자 병상도 기존의 80%대에서 현재 69.8%대로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습니다. 네. 이 확산세가 좀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예비로 시험 운영을 했지만 방역 패스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중증 환자도 많이 줄었어요. 예.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주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중요하지만 중증 환자의 감소세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65세 상대적으로 노령층의 3차 소위 부스터샷 접종률이 82%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중증화를 낮춘 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에서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중증화율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접종자에서의 한 4.5%의 중증화율을 본다면 접종을 완료한,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14배나 감소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주저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 이유로 추가 접종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냥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실제 중증화율은 미접종자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접종을 완료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확산세하고 중증 환자가 줄은 거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습니다. 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판정받은 환자 22명 중에 11명이 지역 감염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쯤 되면은 이미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지역 감염이 시작되는 난 이후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걸 차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141만 명 하루 확진자가 141만 명으로 또 최고를 경신을 했고요. 영국, 프랑스도 35만 명이 확진됐는데 이 주 우세종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은 사실 일반적인 어떤 방역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했을 때 지금 부산에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87명이고 지역사회 감염자는 32명으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 32명이 다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인 지역사회 확산은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사항은 거의 이거 거의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백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파이자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3월쯤에 그리고 모더나는 가을쯤에 출시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3차 접종하신 분들, 저도 접종을 했습니다만 예. 그럼 그때쯤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 맞으신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화이자에서 지금 3월 중에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따로 네. 개발하겠다고는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오미크론을 막는 전용 백신을 실제 접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화이자에서도 미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오미크론이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되지 않는 확률은 확실히 기존의 접종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도 개발은 하지만 실제 접종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뭐 가을 또는 이번 봄까지 기다려서 접종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게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까지 도입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접종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네요. 네. 그거 나올 때까지 예.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 또 그 기간을 놓칠 수도 있다. 6개월 6개월 지나버릴 넘지. 수도 예. 있고. 예, 맞습니다. 참 너무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위험도가 뭐 전국적으로 2단계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또 이번 달 말에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확산세가 크다 하니까 이거 예. 또 다 모이고 이러면 또 순식간에 또 막 확진자 불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점유율이 이번 주 12.5%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퍼센트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세종이 90% 이상 되는 데는 2, 3주면 그렇게 바뀌는 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WHO가 오늘 발표하기로는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번 달 내에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다라는 걸 WHO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오미크론 그러면 뭐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사망자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이 아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확실한 분수령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증이 되는 가능성이 뭐 델타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3차 접종 부스터샷 그거를 충분히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요일 확산세 추이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뭐 어느 정도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예상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부분적 완화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완화는 아까 말씀드린 진짜 부분적인 제한적인 완화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역당국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 연휴까지는 지속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그 주장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건 합리적인 부분은 맞지만 지금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지금 오늘 뭐 그 정부에서 법원에서 방역 패스에 대한 어떤 정지의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방역 패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피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부작용 등으로 피치 못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보완은 하되 방역 패스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완화까지 겹친다면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장치가 방역 패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세부 기준이 뭐 이르면 오늘 공개될 예정이던데 사실 이제 이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부 만성 질환 환자는 평소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좀 처방이 제한될 수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경구 이 치료제는 두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하고 있고 바이러스가 확진받고 나면 정상 5일 이내에 가능한 빨리 세 개의 약물을 12시간 간격으로 5일간 투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만성 간 질환이 심하거나 콩팥 질환이 심한 분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심증이나 그리고 부정맥, 통풍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금기 약물이 2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약제가 투여되는 동안 중단할 것을 권유받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확진이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내를 받게 될 것이고 주치의 또는 담당하시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일정 시간 또 다른 약제를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질환자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